연봉 2억 임원도 노후가 두렵다. 대기업 퇴직자가 털어놓은 은퇴 후 충격적 현실. 요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은퇴라는 게 더 이상 유유자적한 삶의 시작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평생 한 직장에서 버티며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 정작 은퇴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초조함이 몰려온다고 해요. 어쩌면 이게 참 잔인한 사실이죠. 열심히 살아왔으면 그 다음은 좀 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요즘은 연봉 2억 3억 받던 대기업 임원조차 은퇴 후 불안하다고 손에 땀을 쥐고 사는 세상이니까요. 듣는 사람들은 아니 그 정도 벌었으면 뭐가 걱정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요.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준비해 두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 얼마나 현실적인가에 달려있죠. 이 글에서는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은퇴 대비 관점을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1. 은퇴하면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루가 무거워졌다. 사례 1. 56세 대기업 임원 출신, 일이 사라졌을 때 찾아온 공허함. 어 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고 마지막 5년은 임원 자리까지 올랐어요. 연봉은 2억이 넘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성공한 직장인의 전형이었죠. 그러나 퇴직 후 6개월 어 씨는 이렇게 말했대요. 퇴직하고 나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면 돈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정체성 상실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무너지더라고요.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건 돈보다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감정이었대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달콤한 건 한두 달뿐. 그 다음은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고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 특히 임원처럼 책임과 권한이 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진공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니라 나의 역할감이라는 것. 그래서 은퇴를 오래 바라보고 준비한다는 건 곧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일이든 취미든 관계든 말이죠. 2.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이 계속 새어나간다는 게 문제다. 사례 2. 50대 초반 조기 퇴직자, 고정비의 늪. B씨는 희망퇴직을 하며 위로금 포함 3억 가까이를 받았어요. 나름 넉넉해 보였지만 2년이 지나고 계좌에는 800만 원만 남았다고 해요. 어디다 쓴 걸까요? 사실 B씨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 쓰던 생활 수준을 유지했을 뿐이었어요. 아이가 2명, 둘 다 대학생. 아파트 대출 이자, 차량 유지비, 보험료, 부모님 용돈, 기존 소비 패턴. 퇴직 전에는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게 감당됐지만 퇴직 순간 들어오는 돈이 끊기고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중산층의 함정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은퇴는 어느 순간부터 얼마 모았는가 보다 얼마나 덜 쓰며 살 수 있는가의 싸움으로 바뀐다. 특히 한국처럼 생활비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비가 높은 구조에서는 도대체 언제부터 노후 자금이 안정적이다라는 확신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은퇴 준비라는 건 단순히 투자나 저축이 아니라 내 삶의 구조를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정이기도 해요. 3. 은퇴하자마자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됐어요. 사례 3. 60대 초반 공기업 출신, 생각 못한 비용의 폭발. C씨는 철저하게 은퇴를 준비했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어요. 퇴직 전부터 꾸준히 적금과 연금도 부었고 은퇴 직후에는 연금 250만 원, 개인연금 약 100만 원으로 월 3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는 평균 이상의 노후 준비자였죠. 문제는 건강이었어요. 은퇴한 지 1년쯤 됐을 때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됐고 수술과 입원 이후 치료비까지 생각보다 엄청나게 돈이 들더라고요. 그게 몇 달 동안 반복되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1년 만에 4,5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여기서 C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노후 준비는 돈이 아니라 건강에서 무너진다.
돈이 있어도 아프면 못 쓰고, 돈이 없다면 더 불안하고, 건강이 무너지면 일도 못하고, 결국 노후의 중심에는 건강 유지 비용이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 이후를 지금부터 설계하는 진짜 방법. 지금 소개한 세 가지 사례는 상황은 달라도 결국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은퇴는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2030년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씩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요. 이 은퇴 후에 나는 어떤 역할로 살아갈까? 막연히 놀면서 지낼 거라고 생각하면 금방 지쳐요.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하고 싶은 활동을 미리 찾아야 해요. 그게 일이든 봉사든 취미든 배움이든 무엇이든. 이 지금의 소비 구조로 은퇴 후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은퇴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지출 구조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무리한 주거 비용, 과한 자동차, 불필요한 구독이나 보험료 등 은퇴 후 유지하기 어려운 소비 패턴은 지금부터 줄여놓는 게 좋아요. 삶 내 미래 건강을 위해 지금 뭘 해야 할까? 가장 좋은 은퇴 자산은 건강입니다. 지금 관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 미래 흐름과 맞나? 집, 연금, 현금 흐름, 투자 올 밸런스. 특히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높아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은퇴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은퇴 전에 현금 흐름 기반 자산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 은퇴는 돈 많을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준비할수록 가벼워진다. 연봉 2억 임원도, 조기퇴직 중년 가장도, 든든한 연금이 있는 공기업 출신도 모두 은퇴 앞에서는 예상 못한 불안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우리가 은퇴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요. 은퇴는 언젠가 반드시 도착하는 인생의 계단이고 그 계단을 오를 때 우리가 들고 있는 짐이 가벼울수록 그 다음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단단하게, 지출은 가볍게, 건강은 꾸준하게, 그리고 일상의 의미는 스스로 다시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